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Solving Many Object Oriented Hybrid Flowsharp Scheduling Problem, Consider Uncertain Factor in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입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제조 공정은 리엔틀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조 공정은 리엔틀리 하이브리드 플로우샵 스케줄링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 RHFSP는 앞선 선행 연구에 따라 NP-하드 문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공정에서 유리 기판의 운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운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RHFSP의 재투입 특성에 따라 스케줄링에서 여러 가지의 과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기계의 접근에 대한 경쟁이 증가합니다.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작업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작업의 잠재적인 지연과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제조 공정과 제품 유형을 포함한 협력적 스케줄링이 요구가 됩니다. 이는 재투입 흐름이 다양하고 따라서 복잡한 작업의 종속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복잡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과 자원의 활용 부족입니다. 이는 기계의 아이들 타임을 증가시키게 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TFT LCD의 유리기판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운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리엔틀리 과정에서 이 기계 사이를 움직이는 빈도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운송의 데드락이나 일시적인 운송 수단의 멈춤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HFSP의 운송 시간의 불확실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한 운송 시간은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고 생산 라인이 아이들 타임을 더 길게 가질 수 있게 만들며 재고량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확실한 운송 시간 하에서 탄소 배출을 고려한 다목적 리엔틀리 하이브리드 플로우샵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는 4가지 키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플로우샵 스케줄링 문제에서 재투입을 고려한 선행 연구입니다. 6개의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으며 이 선행 연구들에서는 작업의 재투입에 대한 효과를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고 재투입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플로우샵 스케줄링에서 운송 시간에 대한 선행 연구입니다. 6개의 선행 연구는 고정된 값을 로 운송 시간을 다루었으며 3가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운송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탄소 배출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플로우샵에서의 최적화 목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습니다. 목적값은 경제적인 목적값과 환경적인 목적값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목적값은 make span, total delay, product cost가 예로 들 수 있고 10개의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습니다. 환경적인 목적으로는
전기의 사용, 탄소 배출이 있고 9개의 선행 연구가 존재하였습니다. 앞선 선행 연구는 경제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스케줄링에 대한 선행 연구입니다. 피타고리안 퍼지셋에 관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였고 MICIN 그리고 옵티멀 오리진 알고리즘에 관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선행 연구는 이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FS와 MICIN의 불확실성 요소를 바탕으로 한 개선된 최적 포리진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제의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TFT LCD 전공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증착, 포토, 엣치 공정이 있고 증착 공정은 PVD와 CVD, 엣칭 공정은 웹 엣칭과 드라이 엣칭으로 구분됩니다. 이 띵필름 트랜지스터는 계층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층을 구성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투입의 흐름은 필수적인데 이 재투입 흐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현재 스테이지로 다시 들어가는 작업. 예를 들어 CVD에서 CVD로 다시 들어가는 작업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같은 프로세스 안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스테이지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증착 공정이라 할지라도 작업 방식이 다른 CVD에서 PVD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프로세스 사이를 재투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웹 공정에서 CVD로 가거나 증착 공정인 PVD에서 포토 공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작업에 세 가지 유형의 리엔틀링 과정이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리엔트링 메커니즘으로는 이러한 작업의 요구와 상태를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로스 리엔틀링 핸들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습니다. 크로스 리엔틀링 잡 핸들링 메커니즘은 먼저 작업이 재투입이 가능한지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난 후 리엔트링 단계로 투입을 하고 비어있는 기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비어있는 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중 가장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에 할당을 하게 되고 만약 비어있는 기계가 존재하지 않고 더불어 투입되어야 되는 작업이 경쟁 작업이 존재할 경우 그들 중 가장 짧은 작업 시간을 가지는 작업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정의입니다. 먼저 모든 작업은 사전에 정의된 순서를 따르며 각 단계는 최소 하나의 장비가 있어야 하고 같은 단계의 기계는 병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작업은 특정 단계를 여러 번 통과할 수 있으며 기계의 상태는 리엔트링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송 시간은 불확실합니다. 가정으로는 작업은 독립적이며 모든 작업은 중단 없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음은 목적입니다. 목적 함수는 네 가지 목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make span, 두 번째로 product failure rate, 세 번째로 지연과 재고 비용, 그리고 네 번째로 total
탄소 배출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토탈 탄소 배출량은 기계 아이들 타임, 상태 변화, 그리고 작업의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모두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불확실한 운송 시간입니다. 이 실제 TFT LCD 제조 환경에서 운송 시간은 특정한 범위 안에서 변동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각 퍼지 숫자를 도입을 하여서 이 불확실한 운송 시간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T1과 T2는 불확실한 운송 시간에 대한 로우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의미하며 T2는 기대 값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X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Y축은 카이, 멤버십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증가하는 구간이며 이는 낙관적인 운송 영역을 의미하고 이 주황색 선은 비관적인 운송시간 영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식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한 운송 시간을 모델링한 후에 디퍼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디퍼징 과정은 스토캐스틱 디퍼징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람다와 카이티를 0과 1 사이에 있는 랜덤 값으로 구성을 하고 이 구성한 값을 통해서 만약 낙관적인 값이 나오게 된다면 위의 식을 사용을 하고 비관적인 값이 나오게 된다면 아래의 식을 사용을 하여 운송 시간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명확한 운송 시간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연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의사결정 과정의 방법입니다. 이 목적값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피타고리안 퍼지셋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피타고리안 퍼지셋은 소속값, 비소속값, 그리고 헤지턴스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퍼지 값을 명확한 특정한 하나의 스코어링 값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앞선 선행 연구에서 도입한 스코어링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앞선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스코어링 값을 통해서 이 최적화 값에 대한 명확한 지지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타고리안 퍼지셋에 매핑된 파레토 전선입니다. OFA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여서 단일 목적값을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일 목적값들을 다 최적화한 값들은 아래 보이는 식들을 사용을 하여 가지고 멤버십 값과 논멤버십 값으로 매핑을 시킵니다. 멤버십 값과 비멤버십 값 그리고 헤지테이션 값을 모두 계산한 후에 각 개체에 대한 각각의 목적 함수의 스코어링 펑션 값을 다음에 식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목적 값을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MICIN 불확실성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적 값은 이비던스 그리고 R번째 개체 해는 가설 값으로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ICIN certain factor에는 CFXDR FM이라는 평가 지표와 CFFM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CFXDR FM의 평가 지표는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FFM은 목적 함수 값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함으로 이 MICIN의 불확실성 척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CF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파레토 해의 품질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제시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제시한 알고리즘은 옵티멀 포리진 알고리즘에서 개선된 알고리즘입니다. 옵티멀 포리진 알고리즘은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협력적 행동과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이 제시한 PMYCINOFA 알고리즘의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초기화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개체를 생성을 하고 외부 아카이브를 세웁니다. 그리고 초기 해와 그에 반대되는 해를 생성을 하여서 두 개를 결합합니다. 이는 해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이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트니스 값을 계산을 한 후 n개의 개체를 선택을 하여서 새로운 개체와 익스터널 아카이브를 생성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체를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퍼플레이션 안에 있는 모든 개체를 반복하여 가지고 이 목적값이 최고 목적값과 같지 않다면 골든 섹션 코에피션트를 사용을 하여 가지고 개체를 업데이트합니다. 만약 목적값이 최적 목적값과 동일하다면 이때는 레디 플라이트를 사용을 하여 가지고 개체를 업데이트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개체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자손 개체의 피트니스 값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부모 개체와 비교를 하여서 부모 개체보다 우월한지 판단을 하고 새로운 파퓰레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섯 번째로는 외부 아카이브를 유지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적화와 최적 함수를 업데이트하고 이 개체를 외부 아카이브와 병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집 거리가 작은 파레토 솔루션을 제거함으로써 외부 아카이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 중단 시점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고 중단 시점 만족한다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실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앞선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생성 스케일을 따랐으며 4개의 작업, 4개의 머신, 4개의 스테이지, 4개의 리엔트리로 구성됩니다. 하고 테스트 셋은 6개의 스몰 케이스와 6개의 라지 케이스로 구성을 합니다. 파라미터는 간단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실험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는 GD, SP, HP를 사용합니다. GD는 프론트 셋과 이상적인 프론트 셋 사이의 갭 차이를 의미하고 이는 수렴이 잘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는 목적 공간에서 이 파렌트 프론트 해에 그 균일하게 펴진 것을 확인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이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분포가 균일하게 퍼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HV는 이 두 개를 모두 판단하는데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고 큰 HV 값은 더 강한 알고리즘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세 가지 파라미터를 타고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를 수행을 합니다. 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파라미터들은 네 가지 그 값을 변화하여 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 이 실험을 수행한 결과 16번의 실험을 수행을 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람다는 레벨 4에서 가장 높은 값을 HV 평균 값을 얻을 수 있었고 로우는 레벨 3에서 가장 좋은 평균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알파는 4에서 가장 좋은 평균 RV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적 파라미터는 람다는 0.8, 로우는 0.2, 그리고 알파는 1.3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테스트 케이스의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제한한 알고리즘이 다른 여러 5가지 다목적 알고리즘에 비해 가지고 모든 평가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평가 지표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레토 프론트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3차원으로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4가지 목적 함수 중 3가지씩 조합을 하여 가지고 구성을 한 표입니다. 구성을 한 이제 그림입니다. 이 값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원점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색 이 제시한 알고리즘이 대부분의 그림에서 원점에 가깝게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모이아가 조금 더 좋은 알고리즘, 좋은 성능을 두 번째로 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엔틀리 횟수의 증가에 따른 F1, F2, F3 그리고 머신의 활용도의 증가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엔틀리 시간이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목적 값들 그리고 기계 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이제 그 작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8개의 작업, 그리고 5개의 생산 단계, 13개의 머신링 처리, 그리고 17개의 기계를 구성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가지 평가 지표에서 실제 데이터의 결과를 확인을 하였을 때 제시한 알고리즘이 목적 값에서는 한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3개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아카이브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목적 값의 결과 또한 한 가지 목적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더 좋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플렉스 심을 사용하여 가지고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 탭을 10을 보시게 되면 플렉스 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얻은 목적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로로 나타낸 것은 이 탭을 구해서 나타난 값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인 에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이론적인 값과 큰 차이를 가지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값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어,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세 가지 경우는 다른 비교 알고리즘 대비 제한한 알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한 알고리즘이 그 작업 활용률과 아이들 타임을 최적화하는데 최적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아래 그림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머신의 활용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시다시피 빨간색인 제한한 알고리즘이 어, 4개의 높은 활용률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아이들 타임을 보시게 되면 7개 작은 값들이 이제 작은 값들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알고리즘 대비하여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한 알고리즘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민감도 분석은 어, 모집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 약간 부족한 알고리즘과 실제 그 모집 개선을 위해서 골든 섹션 코에피션트와 레비프라이트를 사용한 알고리즘을 비교를 하여서 얼만큼의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적은 수의 반복을 제한한 알고리즘이 가졌고 또한 더 좋은 결과 값을 제한한 알고리즘이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송 시간, 머신 상태 변화 시간, 운반 시간에 대한 값들이 실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운송 시간의 경우 메이크 스팬이랑 딜레이 재고 비용 그리고 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쳤고 머신 상태 변화 시간은 메이크 스팬 그리고 생산 실패율 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반 시간의 경우 메이크 스팬 생산 실패율 재고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래 그림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TFT LCD 워크샵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다루었으며 크로스 리엔틀리 잡 핸들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고 불확실한 운송 시간을 규명하기 위해서 TFN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FS와 MICIN의 특성 팩터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 과정 방법을 제안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실험을 다양한 세 가지 유형에서 실시를 함으로써 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복잡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보려고 할 예정이고 또한 조금 더 현실의 환경과 가깝게 구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정된 버퍼 수와 리엔틀리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고려되는 것을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 논문을 읽고 나서 이 논문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강점은 많은 테스트 케이스부터
시뮬레이션 케이스까지 다양한 실험을 수행을 하여서 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설명을 하였으며 다양한 다목적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성능,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TFT LCD 제조 환경의 복잡성을 정밀하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제시한 모델의 구조가 다소 복잡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의사결정 기준이 다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든 섹션이나 레비 프라이트 등의 도입 전후에 따른 비교 실험이 각각 존재하지 않아 각 요소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